이것은 2023년 홍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8세의 젊은 여성이 자신이 8년간 도와준 전 남편 가족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시신을 마치 요리하듯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잔혹한 범죄로 이끌었을까요? 사건의 피해자는 에비 초이라는 여성이었어요. 1994년 홍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패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왔죠. 아버지가 건축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덕분에 풍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에비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상당한 명성을 얻었어요. 디올, 보테가, 베네타,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각종 패션 이벤트에 초청받는 인사가 되었죠. 그녀의 개인 자산만으로도 한화로는 거의 250억 원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비는 15세부터 알고 지낸 알렉스 광과 18세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경제적 격차로 인해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홍콩의 유명한 누들샵 체인을 운영하는 가문의 크리스 템과 재혼해 두 아이를 더 낳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비의 놀라운 관용과 배려심이에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공동 양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던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까지 8년간 재정적으로 지원했거든요. 8년간 에비가 제공한 지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액세서리들을 수억 원어치 구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화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까지 제공했어요. 이 아파트는 약 60평 규모로 전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죠. 특히 전 남편의 형인 안토니와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를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사업에도 투자해 동업 관계까지 맺었어요. 안토니의 인스타그램에는 에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항상 패밀리, 시스터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죠. 하지만 2023년 2월 21일 에비가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CCTV에 포착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하얀색 재킷과 바지, 핑크색 가방을 든 채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예정되어 있던 아이 픽업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경찰은 가장 먼저 전 남편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대답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기 갔을 것 같다, 여기 갔을 수도 있다며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에비가 실종된 다음 날, 전 시아버지와 안토니가 7인승 승합차를 타고 정관호라는 지역의 묘지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어요. 평소 가지 않던 먼 지역의 묘지를 갑자기 방문한 것은 분명 수상한 행동이었죠. 2월 24일, 경찰은 한 마을의 초록색 단층 주택에서 급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집은 14평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60평대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욱 기이한 것은 전 남편 알렉스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집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고 모든 곳이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테이프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죠. 그리고 곳곳에는 고기 분쇄기, 전기톱, 대형 식칼, 작은 도끼, 망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냉장고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열어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냉장고 안에서 에비의 잘린 다리 2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 결과 이 집은 몇 주 전부터 미리 임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들은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뜻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 임대를 도운 사람이 전 시아버지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범행 전까지 안토니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에비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점이에요.
거의 매일 만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했던 것이죠. 다음 날부터 100명이 넘는 홍콩 경찰이 투입되어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나머지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 그 초록색 집에서 더욱 끔찍한 발견이 있었어요. 깊이 50cm에 달하는 거대한 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열어보니 표면에 기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오랫동안 끓인 것 같았어요. 냄비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 조각들과 당근, 무 같은 채소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는 일반적인 동물의 고기가 아니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애비의 두개골과 갈비뼈로 밝혀졌습니다. 냄비 옆에는 음식 보관용 플라스틱 용기들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깨끗하게 발골된 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애비의 시신을 마치 요리 재료 다루듯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처리했던 것입니다. 검시 결과 애비의 두개골 후두부에서 약 6.5cm와 5.5cm 크기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날 수배 중이던 전 남편 알렉스가 통총이라는 선착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스피드보트를 이용해 홍콩을 빠져나가려던 중이었어요. 체포 당시 한화로 약 7천만 원의 현금과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애비가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3월 2일에는 선박업에 종사하는 41세 LI라는 남성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알렉스의 밀항을 도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비가 전 남편 가족에게 제공했던 10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애비가 구입한 것으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상 명의는 전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애비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전 시아버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애비의 절친한 친구 증언에 따르면 전 시아버지가 이 집 팔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해요. 전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10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시아버지인 65세 광카 씨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에요. 그는 과거 홍콩 경찰 출신으로 형사로 근무했지만 재직 중 직권남용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성 용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거든요. 범행 계획의 치밀함을 보면 이들이 상당 기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범행 장소로 사용된 집을 수주 전부터 미리 임대했고 각종 도구들도 사전에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닌 총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범행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원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애비라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 잠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인데 그것을 되찾아간다고 해서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애비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이들이 있고 공동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했을 리는 없어요. 8년간 그토록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욕심에만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그것도 자신들 아이들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결국 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아이는 엄마를 아빠에게 살해당하고 할아버지와 삼촌까지 모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들이 애비의 시신을 마치 음식 재료처럼 처리한 것도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냄비에 끓이고 용기에 나누어 담는 방식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함이에요. 애비 초이가 최근에 올린 인스타그램에는 모로코의 한 패션 잡지 표지에 실린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서는 애비를 떠오르는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소개했고
본인도 나의 패션 여정은 계속된다라고 적었어요. 28세의 나이에 이미 국제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인간들 때문에 그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현재도 홍콩 경찰은 애비의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콩은 1966년 이후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 이들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